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이른바 한전공대를 오는 2022년까지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동안 학교 설립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제정에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여 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유초롱 기자입니다. 오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 현행 법으로는 2만 제곱미터의 학교 건물을 개교 전에 마련해야 하지만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남의 중요한 안건 가운데 하나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세계적인 공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에 의해서 정부의 지원을 적극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과거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한전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거나 국정감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정운청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전제로 공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미 한전공대는 동의하는 거고 에너지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다른 대학하고의 관계 이런 가지를 토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단은 내년 5월까지는 입학 전형 등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된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매듭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자락에 있는 신양파크 호텔 자리에 주택을 짓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주변에는 고급 주택과 상업시설도 들어선 데다 연쇄 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류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 호텔. 장사가 안 돼 지난해 말 폐업한 뒤 연립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4층짜리 연립주택 80세대입니다. 개발 허가권자인 동구청을 거쳐 그제 광주시청에 개발 심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열린 시의회에서는 개발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립공원인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 준보전 산지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것은 도시관리 계획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신양파크 호텔 주변엔 주인이 각각 다른 사유지가 많습니다. 난개발의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쪽도 사유지고 이쪽도 사유지고 그다음에 저쪽 앞에도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다 사유지를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미 길 건너편엔 고급 주택과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무등산 관광 호텔도 개발 소문이 무성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개발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신양파크 호텔의 개발 지역의 면적들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을 훨씬 상회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아니면 한 필지로 해서 개발을 할 경우에는 면적을 초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달아져 있어요. 무등산 주변 사유지 개발을 둘러싸고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타이어뱅크 광주 매장의 휠 고입 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2시간 동안 서구 타이어뱅크 매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매장 내 설치된 작업장 CCTV 녹화 영상과 영업장부, 휠 교체 고객 리스트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매장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 운전자가 재물 손괴와 사기 미수 혐의로 매장을 고소한 이후 10여 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익 사업으로 전락한 분양 전환 공공 임대 아파트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양 자격이 돼도 임대 사업자의 막무가내식 운영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매각 문제를 보도합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5년의 임대 기간 끝에 올해 초 분양 전환 시기를 맞은 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분양 전환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한 임대 사업자가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는 219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0세대를 부적격으로 처리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분양 받을 수 있는 세대마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해 세대당 8천만 원 정도의 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다며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아서입니다. 구청이나 시청도 어떤 좀 소극적이에요. 임차인들이 법조항을 찾아서 공부하고 좀 상황이 그러면 변호사 선임하고 어려운 현실인 건 맞아요. 비슷한 피해는 대구와 경기 안성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처음 아파트를 지었던 건설업자들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고도 분양 전환 시점까지 책임지지 않은 상황.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를 다른 사업자가 매각할 경우 모든 분양가를 동일하게 책정해 임대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없게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처분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 전남에서만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진행 중인 공공임대 아파트는 15개 단지,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곳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점차 동남 동진하면서 오늘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미세먼지를 씻어내진 못하겠는데요. 원래 머물던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오늘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은 밀어내겠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구름이 다소 많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담양 21도, 장성 20도가 예상되고요. 여수 20도, 순천 22도, 구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영암 21도, 해남과 진도 19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도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올랐던 기온은 내일 다시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급등했던 채소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행하는 광주 전남 농산물 소식지를 보면 이번 주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5,000원으로 2주 전보다 44%가 떨어졌고 무도 2,500원으로 28%가 하락했습니다. 청양고추와 대파, 청상추도 10에서 14%가량이 떨어졌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채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지 공급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2주 뒤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송 등 법적 다툼이 시작된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석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법원이 서진건설에 우선 협상자 지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강제 조정 신청을 통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평동산단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조성합니다.
광주시는 레저 중심에서 출퇴근 중심으로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기로 하고 평동산단 인근 차도에 조성된 전용 도로를 2배로 늘리고 십자형 도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평동산단 일대는 자전거 출퇴근 이용자가 많지만 불법 주차 차량이 많고 기존 도로도 낡아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된 곳입니다. 광주자치구간 경계조정회의가 지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개편 대안 마련 등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시구 교육청, 시의회 등이 참여한 자치구 조정기획단은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자치구에서 자체 실태조사 등을 거쳐 광주시에 건의하면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대통령령 공포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수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